안녕하세요. 인생의 세이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평생 건강과 행복,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호의는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수단이지만 경계 없이 이어질 때 약점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당신의 착함이 상처로 바뀌는 4가지 순간을 짚어보며 스스로를 지키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넌 참 착하다. 그 말이 처음엔 참 듣기 좋았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무리한 부탁도 한 번쯤은 웃으며 받아들였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별 생각 없이 도와준 일이 어느새 내 일이 되어버린 경험. 처음엔 작은 일이었다. 복사 좀 해달라는 부탁, 잠깐만 대신 전화 받아달라는 요청. 바쁘지 않으니 해줄 수 있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기분도 괜찮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탁은 습관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느 날은 내가 안 도와주자.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라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느꼈다. 나답다는 건 그들에게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이었다는 걸.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 형제나 자녀의 일을 내가 좀 해줘 하며 넘길 때가 있다. 도와주는 건 괜찮다. 하지만 반복되면 당연한 일이 된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 중 늘 똑같은 사람이 장만을 도맡고 잔소리를 피하고자 모두가 침묵하는 사이 누군가는 묵묵히 감정 노동을 떠안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말한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은 없다. 그저 계속 참아온 사람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한 번쯤의 호의를 기억하지 않는다. 언제나의 수능을 익숙하게 여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어느 순간 지쳐간다. 착하다는 말 뒤에 내가 잃어버린 감정들, 그걸 꺼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 공감 속에서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대하는 게 좋았다. 내가 가진 따뜻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느낌.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도움이 당연해지는 순간을 맞닥뜨렸다. 이번에도 좀 부탁해. 너니까 말하는 거야. 고마움보다 기대가 먼저 느껴졌고 배려보다는 요구가 더 컸다. 그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나의 친절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되어갔다. 내가 해준 걸 그들은 점점 기억하지 않았다. 되레 못해준 순간을 서운해했고 도와주지 않으면 낯선 표정을 지었다. 그럴수록 나는 더 열심히 착한 사람이 되려 했다. 괜히 미움받을까봐, 실망시킬까봐. 하지만 속은 점점 비어갔다. 기꺼이 했던 일들이 언젠가부터 억지로 하는 일이 되었다. 진심으로 했던 호의가 당연해졌을 때 나는 알았다. 착함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나는 언제부터 거절이 어려워졌을까? 사실 나도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싶었다.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마음이 상하면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미움받을까봐, 실망시킬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그래서 늘 그냥 웃었다. 괜찮아. 이번만이니까. 다음엔 안 그래야지. 하지만 그런 다음은 오지 않았다. 다음은 늘 똑같은 상황이었고 나는 똑같은 반응을 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난 또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이런 역할을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쌓이면서 나는 조금씩 지쳐갔다. 가끔은 누군가가 넌 진짜 착하다고 말하면 그 말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착한 사람이 된 건 원해서가 아니라 거절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 할까? 왜 내 감정보다 남의 기분이 더 중요할까? 어쩌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착해진 게 아닐까? 어릴 때부터 잘해야 칭찬받고 양보하면 예쁘다 하고 참으면 어른스럽다 했던 그 말들이 몸에 밴 채 자랐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쁜 감정을 숨겼고 상대를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관계는 진짜일까?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걸 계속 받아들이면서 좋은 사람이라 불리는 건 과연 행복한 일일까?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자주 멈춰 선다. 진짜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것,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이제는 다시 배워야 할 때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나를 바라봤다. 피곤한 눈, 무표정한 얼굴,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가를 꾸역꾸역 삼키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내 감정을 뒤로 밀어두고 살아왔다는 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언제부터인가 내 진짜 마음을 가리고 있었다. 도움을 주고 참고 양보하면서 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 믿었지만 그건 어쩌면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연기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이용당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왜 그토록 착하게 살아야 했을까? 공자라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돈은 자신을 지키는 데 있다. 나는 타인을 지키기 위해 너무 자주 나를 희생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외였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종종 줄다리기 같다. 내가 너무 많이 당기면 상대는 기대고 내가 놓아버리면 관계는 끊긴다. 하지만 줄다리기를 혼자 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다. 호의는 상대방과의 거리 조절이 있어야 건강하다. 친절은 아름답지만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나를 해치게 된다. 그 깨달음은 가끔 너무 늦게 온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마음을 준다는 것, 그건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제 나는 그 경계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이제는 결정해야 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이라는 껍질 안에서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착한 사람은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나를 지워버린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눈치를 먼저 살폈다. 그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내 불편함을 삼켰고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내 욕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면 결국 남는 건 불균형과 오해뿐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관계를 다시 조정하자고. 불편하더라도 내 입장을 말해보자고. 그 부탁은 이번엔 어렵겠어요. 그 말에 사실 좀 서운했어요. 짧지만 분명한 이 말들이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내 말을 이해했고, 때로는 사과했고, 가끔은 불편해했지만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였다. 계속 참으며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나를 지키는 관계를 만들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 과정은 어렵고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다. 어떤 관계는 정리되었고 어떤 관계는 더 깊어졌으며 무엇보다 나는 이제 나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보다 진짜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이제 나는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돌아보면 나는 참 많은 걸 내어주었다. 시간도 마음도 감정도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억지로 견딘 것도 많았다. 그렇게 참고 넘기며 살아왔던 날들 속에서 나는 자주 지쳤고 자주 속상했다. 그런데도 말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상대가 나를 불편해할까봐, 그래서 묻어두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마음이 더는 버텨지지 않았다. 내가 내 감정을 제일 마지막에 두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은 순간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안다. 진짜 착함은 나를 해치지 않는 착함이어야 한다. 진짜 배려는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을 좋아한다지만 그 마음이 늘 상처투성이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도와주되 도움을 강요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이 따뜻하되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하지만 그 거리 안에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작은 선이 있어야 한다. 그 선이 무너질 때 호의는 상처가 된다. 착함은 약점이 되고 관계는 균형을 잃는다. 이제 나는 그 선을 스스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내 마음도 내 사람도 지킬 수 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탁을 억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타락합니다. 거절하지 못한 선택이 반복될수록 나는 자꾸 내가 아닌 모습이 되어갑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내 감정과 시간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거절하고 나서 불편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 일은 맡기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면 상대도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 항상 시간 내주는 사람,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란 항상 나눔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거절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싫은 말을 하는 나보다 지친 나를 참고 있는 나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지쳐 있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절의 용기를 하나씩 연습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종종 감정을 숨깁니다. 그 말 조금 서운했어요. 이 단순한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말하는 순간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내가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괜히 멀어질까봐 혼자서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어딘가에 쌓이고 또 다른 일에 덧붙여지고 결국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지 못합니다. 오해는 그렇게 시작되고 서운함은 점점 멀어집니다.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칠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상황이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싶어요. 이런 말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성숙한 표현입니다. 감정을 전달한다는 건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불편함을 말하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잠깐은 평화를 주지만 오래 지속되면 벽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감출 대상이 아니라 나눌 대상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드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말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조금 더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려 합니다. 더 착하게, 더 친절하게, 더 많이 베풀며 사랑받기 위한 사람으로 자신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은 진짜 나일까요? 내가 아닌 누군가로 살면서 얻은 칭찬과 인정은 마음 깊은 곳을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순간만은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 관계가 진심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고 받아주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낼 때 이루어진다.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계 안에 서 있는 것. 그게 용기이며 그게 진짜 인정입니다. 끊임없이 더 주지 않아도, 더 맞추지 않아도 그저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진심이 나를 중심에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내 감정, 내 가치, 내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당신을 먼저 인정할 때 세상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